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경제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2018년 1사분기까지가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지역에서 1세대 2주택, 3주택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거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심지어 5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양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져올 그런 경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5%입니다. 지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돼서 1.75%입니다. 현재 0.25%의 가격이 변동이 있지만 미국이 6월 기준금리를 인상설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면 6월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가 된다면 0.5%의 차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본이 유출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또한 미국은 기준금리를 2018년도 4차례 인상하겠다는 전망이 있었죠. 그러면 6월 달에 올리고 또 9월, 12월에 올린다면은 아마 2.5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본이 유출될 확률이 높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468조입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에서는 빡빡해진 살림으로 보험이나 적금을 해지하는 것도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구조조정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구조조정 사업으로 파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간접 자본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현재 한계 기업이 지난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계 기업이 2016년도 말 우리나라 법인 기업이 50여만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주권상장 법인과 그리고 비상장 법인이라 하더라도 자산 총액이 120억이 넘게 되면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회계 감사를 받는 법인이 50만 개 중에서 비금융권입니다. 금융권을 제외한 비금융권이 22,000개 기업이 되는데요. 그 중에 14.2%에 해당하는 3,162개의 법인이 한계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 보상 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일 때를 한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일명 존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인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가지고도 이자 비용 충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년 동안 벌어들인 법인이 영업이익이 70원인데 이자 비용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 비용 충당이 안 되는 겁니다. 100% 미만인 기업이 바로 한계 기업인데요. 이렇게 한계 기업이 무려 22,000개 기업 중에서 3,126개가 한계 기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계 기업 중에서 대기업이 460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기업 460개가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 비용도 충당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 기업 중에는 부동산과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0.4%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계 기업의 민간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한계 기업 중에서 도매라든가 음식, 숙박업이 무려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 조선, 해운, 석유, 화학업이 무려 11.1%에 해당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산이 부동산과 주식과 예금, 적금을 본다면 자산 비율이 무려 부동산이 78%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부동산, 아파트가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부동산에도 상가, 토지,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아파트는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투자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올해 6월, 7월, 8월 3, 4분기만 해도 전국적으로 10만 가구 이상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입주 대란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2019년도에는 경기도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입주 폭탄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중에 화성과 동탄이 입주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2위는 용인시입니다. 3위는 평택시, 4위는 포천시, 5위는 인천의 연수구 등이 가장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입주 폭탄이 예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468조,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이 된다면 이런 대출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출금리가 5% 정도 되지요. 그런데 한계 기업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실업자가 양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게들이 특히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집세 받아가지고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자 부담이 가중되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갭 투자하신 분들이 부동산을 매도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공급과 수요 원칙에 따라서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한계 기업과 가계부채가 많은 가게들에게 신규 대출이 강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9년도에는 대출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대출 이자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과거 수년 동안 저금리 상태에서 이제 고금리 2008년, 9년, 10년처럼 이렇게 다시 고금리가 된다면 이렇게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많은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다면 가계 경제 부담 이자가 가파른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서 그런 부동산들이 경매 시장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부동산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시고 그리고 예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2019년부터 부동산 경제위기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만전에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